안녕하세요. 별일 아닌 일인데 며칠째 속이 상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만난 지 이제 6개월쯤 되어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와는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잘 맞아서 큰 다툼 없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연애를 해왔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남자친구의 서랍에서 인생 네컷 사진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전 여자친구가 아닐까 싶어 얼굴을 보기도 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는 남자친구의 여사친이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코믹한 표정을 지으면서 찍은 엽사 같은 거였어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인생 네컷은 저런만 찍는 줄 알았거든요. 저에게 사진이란 순간의 찰나를 기록하고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남기는 수단 같은 건데 저희가 데이트할 때마다 찍은 인생 네컷을 여사친과도 찍었다고 하니까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걸로 서운하다고 하면 제가 너무 쫌생이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 속 좁은 여자친구처럼 비칠까봐요. 사실 요즘 인생 네컷은 정말 흔히 찍잖아요. 워낙 유행이라 길거리마다 하나씩 있기도 하고 만나는 모임마다 사진을 찍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여자인 친구들과는 거의 루틴처럼 밥 먹고 카페 가고 사진 찍고 이렇게 노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남사친들과는 인생 네컷을 찍더라도 단체로 찍지 단 둘이서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스 안이 생각보다 좁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한 남사친이 있어도 인생 네컷을 함께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랑 제가 인생 네컷을 예쁘게 찍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자친구와 여사친이 찍은 그 인생 네컷 사진이 그렇게도 신경 쓰이고 걸립니다. 물론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는 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말이에요. 저는 쿨한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데 이런 사진 따위로 질투를 하고 서운함을 느끼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인생 네컷은 정말 아무랑 찍어도 괜찮은 요즘의 문화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죠? 별일 아닌 일에도 속상하네요. 사실 친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속상한 일이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속 좁아 보일까봐 티도 못 내는 이 마음. 제가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사연 잘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찜찜하게 서운하셨을까요? 참 그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괜찮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앞까지 이미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들을 맞춰가는 게 연애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남사친, 여사친 사실 풀리지 않는 아주 클래식한 남녀 사이의 갈등 아닌가요? 제가 사연자님이라면 저도 서운했을 거예요. 보자마자 서운했어요, 저는. 근데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자친구분은 그냥 재밌고 신나서 찍은 걸 거예요. 사연자님과 저에게는 그 인생 네컷을 찍은 행위 자체가 조금은 특별한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일 수 있지만 남자친구는 아닌 거죠.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요즘은 정말 그 인생 네컷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찍으시죠. 그날의 나를 기록하기 위해서 혼자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화까지 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거겠죠. 정 그 서운한 마음이 안 풀린다면 티를 내세요. 제가 티를 안 내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아봤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티를 내고 말을 해야지 서로의 선을 다듬어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생 네컷에 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남사친, 여사친과 인생 네컷 찍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인생 네컷은 연인끼리 찍어야지 하는 쪽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보면 저도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 아는 동생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연 읽고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럼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보라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처음 메일을 보내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 사연이 과연 소개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드려야죠. 예진님은 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썸은 사귀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틀린 걸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동생에게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올해 29살에 아주 이쁘고 밝은 여자예요. 얼마 전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첫 만남이 그리 싫지는 않았는지 이내 카톡으로 연락을 하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이 있고 얼마 후 남자로부터 애프터 신청이 왔고 그래 좀 더 만나보자 라는 생각에 동생은 그를 만나 간단히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더라고요. 남자의 직업도 그리고 매너도 나쁘지 않았던 동생은 조금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날 이후 바쁜 일상을 보내며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더라고요. 사실 동생이 좀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 남자는 제 동생이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동생보다 2살이 많던 그는 이제 2번 만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하고 싶다란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사빠도 이런 금사빠가 있을까요? 아마 첫 만남에 연금까지 생각했나봐요. 참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감도 느낀 동생은 그래도 나쁜 사람 같지 않고 소개해준 지인도 있어서 천천히 알아가려 했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3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날 남자는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금액이 조금 나가는 곳에서 저녁을 샀고 전처럼 간단한 술을 한잔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과 더불어 3번의 만남과 그간 나눈 카톡으로 동생은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와의 만남이 설레이지 않는다는 본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에게 선을 그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시간을 보내면 그에게도 옳은 게 아니란 생각을 한 제 동생은 며칠 후 그에게 카톡으로 자신은 더 만남을 가지고 싶지 않고 그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정중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솔직히 3번 만남이 다인 상황에서 저는 제 동생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생에게 이별? 뭐 이런 것도 이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그 남자는 몇 번 매달리다가 급 돌변하며 마지막 만남에서 본인이 15만 원에 달하는 저녁을 샀으니 자기랑 연락을 안 할 거면 7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넌 그 사람에게 3번 만나는 동안 얻어만 먹었니? 너는 안 샀어? 동생의 대답은 1차를 남자가 사면 2차는 자기가 사고 했다더라고요. 그 동생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미루어 짐작컨대 마지막 만남에서도 비싼 저녁을 먹고 2차는 제 동생이 샀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지인에게도 미안함이 들어서 군말 없이 7만 원을 보냈다 하더군요. 근데 왜 7만 5천 원도 아니고 7만 원일까요? 참 지금 생각해도 2030 MZ들만의 문화인 걸까요? 아님 그 남자가 특이한 걸까요? 예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두서없는 사연을 보냅니다. 참 재밌는 사연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만남에 있어 발전이 없으니 갑자기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닐까요? 그래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방법이었어야만 했나 싶긴 하지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그냥 여자분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분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여자분이. 근데 더 이상 연락을 안 했으면 한다 하니까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나만 좋아했나 싶은 한마디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난 거겠죠. 그래서 저렇게 돈이라도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연자님의 아는 동생분이 바로 군말 없이 7만 원을 송금한 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사랑으로 이어질 뻔 했는데 한순간에 뭔가 비즈니스로 돌아선 느낌이 이런 걸까요? 함께 보낸 좋은 시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요즘 2030 소개팅 문화라면서 소개된 기사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요즘은 점심 소개팅을 한대요, 여러분. 시간을 따로 빼서 저녁에 만나는 게 부담인 직장인 분들은 그냥 점심시간에 만나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저녁에 애프터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점심시간으로 끝인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효율성을 극지향하는 세대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2030에 속하지만 이렇게 소개팅 문화가 변해가는 걸 보면 저조차도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첫인상은 몇 초면 그 판가름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느낌을 다 판단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왜 그냥 너무 정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바빠 현대사회라도 어떤 사람일까 설레면서 옷을 차려입고 또 예쁘고 멋있게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갈 때의 그 설렘이 있는 건데 점심시간이라뇨.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또 이렇게 소개팅 문화가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연 주신 것처럼 썸이 끝나면 단호하게
이 계산된 돈의 절반을 받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사연자님의 동생분은 좋은 경험하신 것 같아요. 모쪼록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번 주 진보라 첫사랑 그리고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금요일 밤이 깊어가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며 보내셨나요? 힘든 일도 행복했던 일도 있었겠지만 남은 2일, 주말 동안 모든 걱정과 화나던 일들 다 지워버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한 주를 기다리며 달콤한 휴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옆자리 비워주실 거죠? 달콤한 내일을 꿈꾸는 진보라였습니다.